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투자는요, 현재의 자산으로 미래 가치를요, 현재 구매해서 보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는 미래 가치를 찾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보유할 생각도 안 해요. 일주일, 2주일만 안 가도 막 답답해서 미칠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미치죠. 한두 달만 안 가도. 보유 안 그죠? 하죠. 보유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아니네.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될까요?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까? 네.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누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봐요. 서경석 씨가 뭘 갖고 있냐. 그래서 믿을 만한 거, 따라가야 되는가.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물어보세요? 그거만 피하자. 뭐 이런 거.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우리 저 주식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기업의 변화를 감지하면 이제 사기 시작했다. 맞아. 그리고 훨씬 그 전에는 그냥 주변에서 야 이거 괜찮아. 왜? 아이 그걸 뭘 물어. 그러면 그냥 이 사람 믿을만 하면 이제 훨씬 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봐요. 어떤 걸 보세요? 경제 뉴스도 좀 보고요. 그 회사 재무제표 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매출하고 뭐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거. 심지어 그래프도 이제 좀 봅니다. 그 알려주셨잖아요. 뭐 장대 양봉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죠.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이제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도 그렇고 기업의 방향이 지금 이렇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면 미래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아니면 더 나빠질 수 있겠다. 다 훌륭한 대답이신데 우리 정성호 씨는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은 저러는데요. 경석이 형이요. 방송하고 나서요. 매일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야, 오늘 가서 홍수정한테 뭐를 투자해야 되는지 물어보자. 매일 그래요. 왜 없는 얘기를 공감해? 무슨 얘기야? 주식은요, 네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분석을 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주식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각현아 씨도 그렇고 서경석 씨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주식이머니를 6개월 정도 같이 함께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들이 너무 훌륭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기업의 미래 가치를 봄으로써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까 말까 어떤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개인 투자자라면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 판단 기준은 그동안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얘기 듣고 얘기 듣고. 그리고 또 내부자에게 좀 들은 정보라든지. 정보라든가 예를 들자면 내 아는 사람이 증권사 직원인데 이거 좋대. 내 친구가 제약회사 다니는데 요번에 임상을 준비하는데 이게 대박이야. 그 회사에서. 이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죠. 그렇게도 접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죠? 처음에 야, 돈 좀 있냐? 돈 좀 벌고 싶어? 아니야. 아이, 뭔데? 아니야, 몰라. 뭘 이래요, 이래요. 꼭. 혼자 부자 되려 그래. 빨리 알려줘.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투자가 만약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누구 탓하실 거예요? 너무 끔찍하네요. 이렇게 주식 투자가 허술하다면 여러분은 내 탓, 남 탓만 반복하면서 무지한 투자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는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정의를 방금 바로 이해하셨잖아요. 이 정의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무지성 투자는 자기 자신이 주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투자 정의를 이해하고 나니까 앞으로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진짜. 네. 완전 바뀌었어.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식 시장은 주변 상황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어떤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물가. 금리. 정책. 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경제, 그리고 산업. 사회란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외교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의 경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왜 올랐고 금리가 왜 떨어지고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을 거고 나쁜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가 어떠한 사이클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 안에서 나쁜 영향을 받는 종목들, 기업들은 배제를 시키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돈을 좀 벌고 있구나. 그럼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거예요. 성적표는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이죠. 네. 실적 발표가 되는 순간 이 실적은 과거의 실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의 가격은요, 과거의 데이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그걸 보고 미래의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과 꿈과 희망으로 먹고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이렇게 잘했어요. 기업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성공 투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그 시기만 맞다면 뭐. 분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주식이 아니죠. 또 어떤 기술적인 변수도 있고요. 네. 아, 훌륭하신데요, 우리 설명호 씨. 이 학생하고 공부 못하겠어요, 선생님. 아유, 진짜 잘난 척 너무하네 정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배우려고 왔지. 우리가 지금 파악하려고 왔어요. 나한테 왜 그래? 아쉽게도 우리가 기업 분석에 대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갖춘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 기업 분석을 잘 하는 거는요,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단계의 일부만 거쳐갔을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은요, 그래프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날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그래서 빨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름과 내림, 자기만의 세상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끌어당기면서 자기만의 세상인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그러한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성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명되는 사례가 몇 가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는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트레이더. 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트레이더는 우리가 또 이렇게 사고 파는 그 트레이더는 알겠는데 시스템 트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 왜 이리 오늘? 시스템 트레이더를 우리가 알려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매매자의 심리 변동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일관된 원칙 속에서 통계학적인 규칙을 통해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즉,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특정 시점이 왔을 때 매수와 특정 시점이 왔을 때 매도 전략을 반복적으로 원칙적인 매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행위를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트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우리는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시장의 마법사들, 이 시스템 트레이더 중에 저희가 좀 알만한 뭐 유명한 분 계실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좀 여행을 떠나봐야 돼요. 시스템 트레이딩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트레이더로서는요,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있죠. 다우 어디서 좀 낯익지 않나요? 세제. 그건 다우. 아유, 죄송해요.
우리 미국 그 주식에서 이제 다우 지수 뭐 이런 거 얘기 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아, 맞네. 네. 맞네. 찰스 다우는 그 다우 존스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아. 월스트리트 저널 창설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기법의 기반을 만들어낸 다우 이론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다우 이론은 추세 매매를 통해서 특정한 추세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흥미로운 투자 기법이에요. 근데 이 다우 이론이 얼만큼 대단한 이론이었냐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창시자는요, 회계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시장을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만의 논리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다우 이론의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다우 이론의 보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다우 이론은 이러한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알아볼 건데 20세기 초의 트레이더예요. 바로 윌리엄 델버트 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법 중에 겐 이론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겐 이론이라는 기법의 창시자이죠. 이 윌리엄 델버트 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분석 방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델버트 겐이 활동했던 20세기 초에는요, 개인한테 보급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직관할 수 있는 차트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네. 이 개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점의 고점과 특정 시점의 저점들을 연결해 나가면서 그것을 각도로 표현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프의 시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프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기만의 각도를 만들면서 그 각도의 이름을 기하학적 각도라는 네임들을 붙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